한가연은 카페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마음속은 더 시끄러웠다. 또 야근이래. 준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세 번째였다. 이번 주에만. 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임신 초기라 그런지 모든 것이 예민했다. 냄새도 소리도 그리고 남편의 행동도. 예전에는 그저 성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뭔가 이상했다. 가연아, 오늘도 우울해 보이네. 서미라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연의 절친이자 단골 손님. 밝은 미소를 지으며 평소 자리에 앉았다. 그런가? 그냥 좀 피곤해서. 가연이 미라의 주문을 받으러 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언제나 같은 메뉴였다. 준호 오빠는 요즘 어때? 많이 바쁘지? 미라의 질문에 가연은 잠시 멈췄다. 왜 하필 준호 이야기를 꺼낼까? 응, 야근이 많아졌어. 회사 일이 힘든가 봐. 그렇구나. 임신 초기인데 혼자 있기 힘들겠다. 미라의 목소리에 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진짜 걱정인지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가연은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준호의 야근이 늘어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정확히 미라가 이사 온 시기와 겹쳤다. 우연일까?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가연의 표정이 굳어제다. 미라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저녁 시간이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미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가연이 물었다. 아, 그냥 지인이야. 미라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그 순간 가연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준호의 메신저 알림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평소보다 알림음이 다른 것 같았다. 화면을 보니 준호가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상대방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의 일부가 미리 보기로 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괜찮아. 우리 둘만. 가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우리 둘만? 누구와 둘만 만난다는 거지?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가연아, 먼저 갈게. 오늘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미라가 나간 후 가연은 혼자 남았다. 카페는 조용했고 마음은 복잡했다. 핸드폰을 다시 봤다. 준호의 메시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화창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다. 언제부터 준호가 핸드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을까?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가연은 카페 정리를 시작했다. 컵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다. 임신해서 그런 건가? 예민해져서 별것 아닌 일도 크게 느끼는 건가? 하지만 직감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고. 집에 돌아가는 길 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주말 아침 가연은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쿠션을 들어 올리다가 뭔가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카드 같은 것이었다. 가연이 주워보니 명함이었다. 서미라의 명함이었다. 왜 여기에? 가연의 손이 떨렸다. 미라의 명함이 집 소파 틈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미라는 카페에서만 만났으니까. 명함을 자세히 봤다. 모서리가 조금 구겨져 있었다. 누군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증거였다. 준호의 주머니에. 가연은 명함을 들고 침실로 향했다. 준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평소보다 깊게 잠들어 있었다. 피곤한가 보다.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준호의 옷을 살짝 뒤져봤다. 바지 주머니, 셔츠 주머니. 다행히 다른 건 없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잠금 화면에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메신저 알림이 3개나 됐다. 가연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가 살짝 보였다. 어제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비밀로 해줘서 고마워. 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밀? 어떤 비밀?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기 어려웠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임신 초기 증상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일어났다. 스트레칭을 하며 거실로 나왔다. 여보, 아침 먹을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가연에게는 어색하게 들렸다. 응. 가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더 말하면 의심이 들킬 것 같았다. 어제 야근 어땠어? 힘들었어. 회사 일이 복잡해서. 준호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더니 빠르게 지웠다. 누구야? 가연이 물었다. 회사 동료. 주말에도 일 얘기하네.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준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다. 아침을 먹으면서 가연은 계속 관찰했다. 준호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오늘 카페 가야 해? 응, 주말에도 손님이 있어서. 나도 같이 갈까? 가연이 놀랐다. 준호는 평소에 카페에 잘 오지 않았다. 왜?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오랜만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래, 좋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미라를 만나려는 건 아닐까? 카페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다.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일 좀 하고 있을게. 응, 알겠어. 가연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준호를 지켜봤다. 준호가 노트북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무언가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미라가 나타났다. 가연아, 안녕.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시선은 준호를 향했다. 오빠도 왔네. 응, 오랜만에 여기서 일하고 있어. 준호가 미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평소보다 환한 미소였다. 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미라가 평소 자리가 아닌 준호 근처 테이블에 앉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다. 두 사람이 대화하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로. 가연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쪽을 신경 썼다. 준호와 미라가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때로는 웃기도 했다. 마치 비밀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가연은 카페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미라가 올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보고 싶지 않았다. 마트에서 원두와 일회용품을 샀다. 임신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준호에게 부탁하기도 애매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연이 멈춰섰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여기 조용해서 좋네. 카페 뒷골목 쪽에서 들려왔다. 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모퉁이를 돌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준호와 미라가 함께 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준호가 미라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을까? 가연이 알면. 미라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준호가 미라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더 가까워졌다. 미라가 준호의 팔에 기댔다. 고마워, 오빠. 뭘. 이런 거야 당연하지. 준호가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정하게. 가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장 본 것들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자신의 남편과 절친이 저렇게 친밀하게. 시간이 늦었네. 가연이 돌아올 시간이야. 미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럼 먼저 가 있을게. 나중에 연락해. 준호가 미라의 어깨를 한 번 더 감쌌다. 가연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들키면 안 됐다. 아직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카페 앞쪽으로, 미라는 반대쪽으로. 가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라
남편과 절친의 불륜.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미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언니, 오늘은 못 가겠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거짓말이었다. 준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 생겨서 조금 늦을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카페로 들어갔다. 준호가 구석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다녀왔어? 응.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가 가연을 유심히 봤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임신해서 그런가 봐. 집에서 쉬어. 아니야. 카페 일해야 해. 가연은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다. 정말 괜찮아? 준호가 다시 물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시 노트북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미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가연은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방금 본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친도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카페로 돌아왔다. 준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의 미소도,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집에 돌아온 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가연의 속이 뒤틀렸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가연에게는 도발로 들렸다. 그냥 그랬어. 피곤해 보이네. 임신 때문인가? 준호가 가연 옆에 앉았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연이 몸을 피했다. 왜? 그냥. 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뭔가 있어? 오늘 계속 이상하네. 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이상해. 뭐가? 미라랑 뭐 하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뭔 소리야? 오늘 봤어. 미라랑 뒷골목에서. 준호가 말없이 가연을 봤다.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게 손잡고 있더라. 귓속말도 하고. 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임신으로 예민해진 감정이 터져나왔다. 잠깐 오해야. 오해? 뭘 오해해? 미라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일? 개인적인 문제야. 내가 상담해주고 있어. 준호의 해명이 시작됐다. 하지만 가연은 믿을 수 없었다. 상담? 그렇게 가까이서?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친구? 내 친구야, 내 친구. 가연이 소리를 질렀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임신 호르몬과 배신감이 섞여 감정이 폭발했다. 여보, 진정해. 아기한테 안 좋아. 아기 걱정은 내가 할게. 당신은 내 걱정이나 해. 준호가 가연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미라랑 언제부터였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핸드폰 메시지도 봤어. 준호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핸드폰을 봤다고? 비밀로 해달라던데. 뭘 비밀로 해? 그건. 뭘 비밀로 하는 거냐고. 가연이 다시 소리쳤다. 목이 쉴 정도로.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알겠어. 말할게. 뭘? 미라가. 미라가 너한테 말 못할 일이 있어. 뭔데? 빚이 있어. 많이. 가연이 멈췄다.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 빚? 응. 카드빚, 대출. 합쳐서 몇 천만 원.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근데 너한테는 말하기 민망해서. 준호의 설명이 계속됐다. 미라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는 것. 부모님에게도 말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 도와준다고? 돈을 빌려주고 있어. 가연은 어리둥절했다. 불륜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였다니.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숨겨? 미라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비밀로? 너한테 알려지면 자존심 상한다고. 가연의 분노가 조금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아내잖아. 그런 건 말해야지.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할게. 준호가 가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정말 그게 다야? 응. 맹세해. 하지만 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돈 문제가 다일까? 다음날 아침 가연은 일찍 카페에 갔다. 준호의 설명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미라가 평소 시간에 나타났다. 가연아, 안녕.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다. 미라야. 가연이 미라를 부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이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시간이라 조용했다. 뭔데? 준호한테 들었어.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뭘? 빚 얘기. 미라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들킨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네가 알게 될까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사업 실패해서 이렇게 됐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나? 힘들면 말해야지. 가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가연아. 미안할 게 뭐 있어. 근데 준호한테 얼마나 빌렸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가연이 놀랐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조금씩 갚을게. 이자도 줄게. 이자는 뭘? 우리 사이에. 하지만 가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1,000만 원이라는 돈. 남편이 아내 몰래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일까? 준호 오빠가 정말 고마워. 다른 사람은 다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 은행도 지인들도. 다들 피하더라. 미라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서 오빠가 더 고마워. 조건 없이 빌려주고. 가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미라야. 응? 준호랑 그냥 친구 사이 맞지? 미라가 잠시 망설였다. 당연하지. 가연이 내 남편인데? 그럼 다행이야. 하지만 미라의 망설임이 신경 쓰였다. 왜 주저했을까? 오후가 되자 준호가 카페에 왔다.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았다. 여보. 왜 또 왔어? 그냥. 커피 마시러. 준호가 평소 자리에 앉았다. 미라도 여전히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어색했다. 어제까지의 의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라야, 빚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가연이 물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오빠 덕분에. 미라가 준호를 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준호도 미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가연은 확신했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저 미소, 저 눈빛.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가연이 일어섰다. 벌써? 피곤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남편과 절친 둘 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 빚이 핑계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다. 집에 도착한 가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준호가 들어왔다. 벌써 들어왔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가연이 준호를 똑바로 봤다. 여보. 응? 우리 이혼하자. 준호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라 때문이야? 미라만이 아니야. 당신도. 내가 뭘 했다고? 거짓말했잖아. 계속.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빚 얘기만이 아니지? 진짜 이유 말해. 진짜로 빚 때문이야. 또 거짓말이네.
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 바보가 아니야.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다 보여. 그게 아니라고. 그만해. 이미 결정했어. 가연이 일어섰다. 아기는 어쩌려고? 내가 키울 거야. 혼자서. 미친 소리 하지 마. 미친 건 당신이야.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준호가 가연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우리 얘기하자. 놔. 가연이 팔을 뿌리쳤다. 얘기할 거 없어. 이미 끝났어. 가연아. 나 결정했어. 카페도 정리하고 이사도 갈 거야. 어디로?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가연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까지 몇 벌만. 준호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가연아, 제발. 제발? 지금 와서? 미라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맹세할게. 당신 맹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가연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어디 가는 거야? 호텔이든 어디든. 임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내일이야. 현관문을 나서려는 가연을 준호가 막아섰다. 가지마. 비켜.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아기는 내가 잘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빠 없어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가는 거야? 응.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가연이 문을 열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지?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야. 가연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 거였다.